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2025년 8월 23일 어제 예고했던 것처럼 있겠지만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12안타를 몰아치면서 그동안 뭐 휴스턴 상당히 타격에서 부진했었는데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휴스턴의 타격 흐름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1할 7푼 5리 이게 뭐 최근 뭐 5경기가 아닙니다. 10경기도 해도 이제 1할 7푼 8리 5경기 1할 7푼 5리 상당히 지금 타격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느낌입니다. 뭐 단순히 뭐 휴스턴의 뭐 상위 타선에서만 안타가 나온 게 아니라 안타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좀 나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포비치가 등판을 합니다. 포비치 글쎄요. 뭐 믿기 좀 어렵죠. 믿기 좀 어렵고 꾸준히 4, 5점대 방어율을 보여주는 선발 자원이고 그다음에 휴스턴전에서도 한 차례 등판을 해서 언제야? 8월 17일이죠. 이때도 5이닝 5피안타 3실점 하는 등 뭐 그렇게 인상적인 피칭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올 시즌 뭐 맥클러스 주니어의 이름에는 뭐 전혀 부합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맥클러스 주니어도 경기 초반 좀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팀의 선 상황에서 4경기 2경기 8.5를 8 이면 이게 9.5는 받아야 하는 기준점인데 휴스턴이 그동안 너무 못 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8.5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제 이거는 포비치도 그렇고 맥컬러스도 그렇고 최소한 3실점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실점 이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뭐 불펜과 타격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불펜 상황은 뭐 두 팀 지금 뭐 썩 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티모 이 필승조들의 이 필승조들의 이제 불펜 상황은
휴스턴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헤이더가 등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보다는 필승조들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만 최근 휴스턴이 불펜 자원들이 많이 좀 많이 털려 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전 이 경기는 그냥 오버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오버사이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는 뭐 이거 승패를 굳이 이걸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승패는 패스하는 상황에서 오버사이드 이걸 뭐 굳이 보겠다면은 그래도 필승조들의 뎁스가 조금 좋은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일단 그냥 오버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입니다. 프리드와 베이오가 등판하는데 뭐 저는 뭐 이 경기는 뭐 숨도 안 쉬고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맥스 프리드가 뭐 지금 7, 8월 너무 안 좋습니다. 예, 7월에도 5점대 방어율, 8월에는 9점대 방어율, 피안타율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위가 예전 같지 않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현지 미디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드가 정상적인 지금 컨디션이 아닙니다. 100%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약간의 어떠한 부상을 안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9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닝 소화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런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좌투한테 약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프리드가 글쎄요, 뭐 이전 세인트루이스 시즌보다는 잘 던지겠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베요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는 선발 자원입니다. 지금 뭐 7월에도 2점대, 8월에도 3점대 방어율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6월에도 2.87, 상당히 꾸준한 그런 피칭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키스의 양키스의 한 방에 베요가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내일 경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보스턴 사이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선발 싸움에서 저는 프리드보다는 배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불펜 상황이 양키스가 또 뭐 데빈 윌리엄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필승조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뭐 베드나도 지금 올라오는 족족히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뭐 도발도 영입은 저는 알찼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잘 뒀던 선수들이 양키스 유니폼을 입으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지금 양키스의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보스턴이 최근 경기 뭐 좀 불펜에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일 경기 마운드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전 이 경기 보스턴 사이드 보겠습니다.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 경기는 프리드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선발 자원들이 어느 정도 좀 실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8.5라면은 오버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보스턴 사이드 보겠습니다.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와 매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제가 맥린, 뭐 현지에서 맥클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현지에서는 이제 맥클린이라고 부르니까 맥클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이제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맥클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꽤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맥클린의 직전 경기 5.1이닝 동안 무실점을 크게
뭐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 첫 번째, 시애틀의 타격 흐름이 너무 좋지 못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볼넷이 4개인가 그랬어요. 예. 볼넷이 4개나 됐었으며, 그다음에 이날 심판 구심에 약간 운도 좀 따랐었다. 그리고 맥클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애틀란타 타자들에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애틀란타가 물론 직전 시삭스전에서 1득점밖에 못했습니다만, 지금 애틀란타의 타격 흐름이 나름 괜찮은 점을 감안한다면 전 맥클린이 내일 경기는 어느 정도 실점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벤츠가 이 디트로이트 시절에서는 완전히 뭐 패전조였었거든요. 패전조였었는데 보직을 변경을 하면서 최근 둘, 다섯 경기, 예, 뭐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고 미러키전에서 한번 5실점한 것을 제외하면 이 경기를 제외하면은 뭐 괜찮은 피칭 내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웬츠가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원정 경기보다 좀 약하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지금의 어떠한 두 선발 자원들의 흐름이라면 9위는 맥린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9위는 맥린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마운드 운영은 웬츠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저는 뭘 보고 싶냐면 그래도 가을 야구를 생각을 하고 소토를 비롯해 가지고 이 불펜 자원들을 좀 영입을 했습니다. 반면 애틀란타 지금 뭐 약간 좀 힘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경기 상당히 괜찮은 불펜 운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이할 점은 애틀란타가 타격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매츠도 타격이 최근 올라오는 모습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경기 워싱턴과의 경기를 본다면 보신 분이 있다면 야 얘네가 또 매츠가 또 오락가락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이 경기 애틀란타가 역배지만 이 경기는 충분히 애틀란타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오버사이드 보고요. 예, 오버사이드 보고요. 이 경기는 다음에 텍사스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입니다. 뭐 최근 텍사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발전이 이발디입니다. 텍사스가 최근 경기력, 그 다음에 패배가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보면은 선발이 5.45, 선발야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야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이 일찍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불펜이 피로도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27이닝 동안 21실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오늘 경기 타격에서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그 공수의 밸런스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텍사스가 지금 경기력이 안 좋다라는 점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발디와 체코니라면 체코니가 그렇게 만만한 선발 자원은 아니지만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이발디가 앞서고요. 그 다음에 이발디의 가장 주목할 점은 일단 이닝 소화가 길다라는 점. 이 이닝 소화가 이렇게 8이닝, 7이닝, 이닝 소화를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 이 경기 텍사스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니 같은 경우는 원정 등판이 홈 등판보다는 괜찮지만 직전 경기를 비롯해서 8월 등판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괜찮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었는데 8월 최근 경기 그나마 타격의 흐름은 괜찮은 상황이고 클리블랜드보다 타격도 좋은 상황이라면 전 이 경기 선발과 타격 텍사스 가져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텍사스도 득점력이 시원시원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더를 보는 게 괜찮지만 저는 이 경기 언어바보다는 텍사스 승 사이드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자 미러키는 뭐 3연패 이후에 오늘 경기 승리
입니다. 게다가 이제 위스넌트가 등판하는데 위스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닝 수화가 짧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정 등판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표본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 WHIP가 1.40 볼넷이 꾸준하고 반면에 퀸타나는 그래도 3.32 그 다음에 퀸타나의 가장 큰 장점은 꾸준한 이닝 소화입니다. 6회, 6회, 6.1회 이렇게 꾸준하게 이닝 소화를 가져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경기 타격 흐름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점 2할 1푼 9리 물론 미러키도 1할 8푼 8리입니다. 이 컵스를 만나서 갑작스럽게 식어버린 이 미러키의 타선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이 불펜과 어떤 선발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두 팀 확연히 드러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26이닝 동안 11실점, 그 다음에 미러키는 34이닝 동안 7실점입니다. 미러키가 불펜이 조금 피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코에닉 같은 그 다음에 미어스 같은 선발 자원이 저기 불펜 자원이 못 나온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 상황입니다. 전 이 경기 뭐 미러키를 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는 다득점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러키가 최근 경기 타격 흐름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 2할 4푼 정도는 치고 있는 상황이고 미러키는 그래도 꾸준하게 뭐 1번부터 9번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러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애리조나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애리조나 넬슨 그 다음에 신시내티 리텔 등판하는데 넬슨이 9위만 놓고 본다면 뭐 넬슨도 어디 가서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넬슨의 문제점은 이제 공이 몰린다라는 거죠. 넬슨의 문제점이 최근 경기는 그나마 볼질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만 이 볼질을 덜하는 대신에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신시내티가 타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예, 신시내티가 이렇게 타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글쎄요, 넬슨이 좀 길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뭐 넬슨보다는 리텔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리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닝 소화를 가져가고 있는 선발 자원이고 뭐 3점대 초반 뭐 3.0, 3.45, 3.06 이렇게 3점대 초반에 어떤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선발 싸움에서는 넬슨보다는 리텔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펜도 역시 저는 템파 자꾸만 템파랜다. 신시내티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신시내티는 22이닝 동안 8실점. 그 다음에 애리조나는 지금 15이닝 동안 12실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마운드에서의 높이는 신시내티가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는 제가 타격의 팀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애리조나가 타격이 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 경기 애리조나가 타격이 조금 주춤합니다.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도 한 번은 6득점 했지만 뭐 3득점, 1득점. 그 다음에 콜로라도 전에서도 이렇게 쿠어스필드에서도 득점을 콜로라도보다 못하면서 연패를 했다라는 점을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전 이 경기 신시내티 사이드 보겠습니다. 애리조나가 정배지만 이 경기는 전 신시내티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넬슨도 그렇고 리텔도 그렇고 9위는 좋은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점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시내티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다 했나요?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 애틀란타, 텍사스, 미러키, 애리조나. 자,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피츠버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워싱턴은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봐야죠. 예,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토론토 보겠습니다. 비버가 이제 오랜만에 등판하는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비버가 이닝 수가 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이애미의 마운드보다는 토론토의 타선을 조금 더 높게 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캔자스티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템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시삭스 미네소타 오버 볼 거고요.
LA 컵스는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예, 타일러도 타일러 핸더슨도 못 믿고 벤 브라운도 못 믿습니다. 그다음에 샌디에고 다저스는 다저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애틀 브라이언 후 봐야죠. 모랄레스가 뭐 사실 이닝수가 그렇게 긴 선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언 우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슬레틱스가 최근 경기 상당히 타격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투타의 밸런스가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사실 제가 이 경기 시애틀이 좀 꾸준하게 잘 했으면은 근데 시애틀의 경기력이 최근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제가 추천 라인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애틀 승 보는 걸로 그 시애틀 승 보는 것 정도로 스케치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검색해 주셔서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새벽에 있는 축구 경기도 모두 다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요. 내일 새벽에 축구가 뭐가 있나? 베티스, 뭐 파리 생제르맹, 그다음에 웨스트햄, 첼시, 모두 다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 모두 다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시고 모바일에서는 구글 플레이에서 프리뷰엔 앱을 다운 받으셔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뷰엔 앱을 다운 받으셔서 이용을 하셔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동단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근데 좋아요 이런 얘기도 하기도 좀 그렇다. 오늘 저희가 추천 라인 3경기 올라갔는데 3경기 중에서 2경기는 맞았는데 하필 틀린 게 대동단결이어서 오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내일 드리도록 하죠. 내일. 뭐 오늘도 갑자기 제가 이따가 9시 20분에 보니까 좋아요가 막 300개다 그러면 당연히 드리죠. 일단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